자, 그럼 오늘 있었던 코드포스 라운드 756에 나왔던 문제를 앞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트리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 좀 C에서 D로 넘어갈 때가 꽤 어려웠고, 그리고 E1이랑 F가 난이도가 좀 비슷했어요. 사실 좀 F가 좀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조금 그 E를 넘어서 E나 F를 도전하는 분들한테는 좀 선택권이 있었던 라운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B에서 C로 그리고 C에서 D로 넘어갈 때가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한번 앞에서부터 살펴볼게요. A번 문제, make given 문제는 우리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인공 폴리카프가 정수 n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수 n에 0은 없대요. 0이 없는 이유는 이게 그 뒤집다가 맨 앞에 0이 와가지고 좀 번거로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떤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연산이 뭐냐면 그 정수를 맨 앞에서부터 L자리를 골라서 그 정수를 뒤집는데요. 그렇게 뒤집어서 결과적으로 짝수가 되면 좋겠대요. 가지고 있는 정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수를 입력받았을 때 그 정수를 짝수로 만들려면 몇 번을 연산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일단은 언젠가 짝수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라는 것부터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정수가 있을 때 짝수를 만들려면 마지막 자리가 짝수여야 하죠. 마지막 자리를 짝수를 쓰려면 어딘가에 짝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어딘가에 짝수가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 뒤집든 간에 맨 마지막으로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어딘가에 짝수가 있어야 한다. 그럼 어딘가에 짝수가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으로 넣어줄 수 있는가? 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딘가 여기에 짝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짝수가 맨 앞으로 가죠. 그럼 맨 앞에 있는 짝수를 전체를 한 번 뒤집어서 맨 뒤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짝수가 있든 그거를 최대 2번 뒤집어서 맨 뒤로 옮길 수 있다. 맨 뒤로 짝수가 옮겨지면 그게 짝수다. 그러니까 전체가 짝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제일 일반적인 경우의 해를 얻은 거예요. 어딘가에 짝수가 하나 이상 있으면 그 짝수를 2번 만에 맨 뒤로 옮길 수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그 한 가지 되게 큰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요. 만약에 짝수가 없으면은 이 전체에 짝수가 없으면 어떻게 바꿔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짝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무조건 마이너스 1을 출력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것보다 조금 더 좀 특별한 경우, 좀 더 특별한 경우를 찾아보자면 그 이미 짝수인 경우가 있죠. 이미 맨 마지막 수가 그 짝수인 경우. 그러면 그냥 0을 출력하면 되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그거 외에 그 맨 마지막 자리가 짝수는 아닌데 맨 앞자리가 짝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만 뒤집으면 돼요. 여기 0이 없다고 이런 것 때문에 0이 없다고 가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짝수가 있으면 그걸 한 번만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모든 경우를 전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편한 것부터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앞에서부터 if, else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 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0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짝수가 있는 경우가 아닌데 맨 앞에 짝수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1이다.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게 아니면 이 안에 짝수가 하나 이상 있는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요. 찾아서 어딘가에 짝수가 있다. 그러면 2고요. 그러면 yes면 2고요. no면 -1이고 이렇게 네 가지로 모든 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수를 다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짝수가 아주 없으면, 그러니까 짝수인 자리가 아주 없으면 우리는 그거를 -1을 출력해야 되고, 그리고 어딘가에 짝수가 있으면 그거를 옮겨서 맨 뒤로 밀어서 짝수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줄 때 그 코스트가 맨 뒤에 이미 짝수가 있으면 0이고 맨 앞에 있으면 1이고 그 두 가지가 아니면 무조건 2다 라는 걸 파악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if, else를 사용을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처리를 했어요. 전 입력을 심지어 스트링으로 받았죠. 왜냐면 우리는 각 자리 하나하나가 필요하고 전체 정수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이렇게 스트링으로 받아서 처리를 했어요.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문제 B요. 문제 B는 어떤 프로그래머랑 수학자들이 있는데 4명짜리 팀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그래서 팀을 만드는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한 팀에 4명씩이고요. 그리고 4명 다 수학자거나 4명 다 프로그래머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래머 1명 이상, 그리고 수학자 1명 이상, 그리고 아무나 2명 이렇게 팀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머를 P라고 하고 수학자를 M이라고 해봅시다. P는 프로그래머고요. M은 수학자예요. 어떤 팀 하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프로그래머 하나랑 수학자 하나랑 아무나 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형태의 팀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만들 수 있는 팀은 세 가지예요. PPPM이거나 PPMM이거나 아니면 PMMM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보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A, B가 큽니다. 9제곱쯤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보는 식으로는 좀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조건들을 통해서 이런 구성을 최대한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4명짜리 팀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먼저 맞춰줘야 되는 왼쪽에 이 프로그래머 1명, 수학자 1명이라는 조건을 최대한 맞춰놓고 이쪽은 좀 나중에 맞추는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n개의 팀을 만들면요. 그러면 P가 n명 필요하고요. 그리고 M이 n명 필요하고요. 그리고 P 더하기 M이 4n 이하여야 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수학자 다 합쳤을 때 총 수가 4n 이하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 총 4n명 필요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n명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러면 프로그래머랑 수학자가 몇 명 있으면 그걸 이쪽 n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적당한 n을 잡아놓고 n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업다운을 따져서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팀이 되냐, 뭐 1000팀이 안 되면 500팀은 되냐,
뭐 1000팀이 되면 2000팀은 되냐 이런 식으로 그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그 외에는 글쎄요.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일단은 네, 4n 이상이네요. 네, 이상이에요. 이상이 맞아요. 네, 가끔 이런 거 부등호 틀립니다. 네, 주의 깊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4분의 p 플러스 m이랑 p랑 m 이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가 각각이 우리가 팀 수를 만들 때 따지는 조건들이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라는 건 프로그래머가 적으면 프로그래머 수만큼 밖에 팀을 못 만들 거고 수학자가 적으면 수학자 수만큼 밖에 팀을 못 만들 거고 만약에 전체 사람 수가 적으면 전체 사람 수의 4를 나눈 것만큼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제일 작은 걸 하나 찾아서 그거에 맞춰서 팀을 만들 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아니 굳이 체크해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가 이게 된다는 건 나머지 둘에 대해서는 또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작은 거에 따라서 팀을 만들어서 그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개, 전체를 4로 나눈 거, 그리고 프로그래머 수, 수학자 수, 이 세 개를 따져봐서 그것들 중에 제일 작은 걸 출력하면 돼요.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는지는 이거를 실제로 하나하나 만들어 보진 말고 실제로 이 조건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를 채울 수 있다는 것만 검증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A, B 받아가지고 전체 4분의 1 그리고 A랑 B랑 작은 쪽 그거랑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출력하는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문제 B를 해결할 수 있고요. 문제 C로 가볼게요. 문제 C는 조금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좀 자주 나오는 그런 좀 직관이 필요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좀 문제의 구조를 보고 이게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문제예요. 일단 이 문제는 폴리카프가 어떤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순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퍼뮤테이션 P를 적어놔요. 그리고 그 퍼뮤테이션 P에서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을 보고 작은 수를 칠판에다 적는데 그게 왼쪽 끝에서 고른 게 더 작았으면 왼쪽에다가 적고 오른쪽 끝에서 고른 게 더 작았으면 오른쪽에다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P라는 배열을 처음에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A라는 배열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P를 통해서 A를 만든 결과가 과정이 이렇게 설명으로 주어집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굳이 다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 배열 A가 있을 때 결과 배열 A를 만들 수 있는 P를 하나 출력하면 되는 게 이 문제예요. 일단 A가 있을 때 되게 여러 가지 P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아무거나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20만 개의 정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어떤 A가 들어와요. 만약에 불가능한 A가 들어온 경우에는 -1을 출력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떤 P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A가 만들어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퍼뮤테이션, 순열 같은 거를 따질 때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처음 모양이랑
나중 모형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따져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제일 큰 원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일 작은 원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같은 걸 따져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 어, 이 규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일단 이거를 찾는 데에는 좀 직관이 필요해요. 맨 마지막 스텝에 항상 제일 큰 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걸 고르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제일 마지막으로 건드리게 되는 수는 순열에서 제일 큰 수가 되고, 그리고 그 순열에서 제일 큰 수는 항상 맨 왼쪽 아니면 맨 오른쪽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일 큰 수인 4가 이렇게 맨 오른쪽에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A 1324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만들어진 1324가 있을 때 4가 그 맨 마지막이나 맨 앞에 오는 게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4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4가 P에서 그러니까 P에서 어떤 선택권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P가 있을 때 그 여기서 1324를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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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만 그 수를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24를 만들려면 우리는 그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다 왼쪽에서만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2, 3, 1, 4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1, 3, 2가 만들어지고 4는 맨 왼쪽이나 맨 오른쪽 중 아무 쪽이나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1, 3, 2라는 걸 2, 3, 1을 뒤집어서 만들 수 있고, 제일 큰 건 가장 끝에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끝에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일 끝에 제일 큰 게 있으면 그 나머지를 뒤집기만 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P가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한번 뒤집어서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 우린 불가능한 경우도 봐야 된다 그랬죠. 검증해야 된다 그랬죠. 불가능한 경우는 4가 중간에 있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퍼뮤테이션을 뜯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맨 마지막으로 제일 큰 원소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원소는 맨 마지막에 제일 왼쪽 아니면 제일 오른쪽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퍼뮤테이션이, 그러니까 이 어떤 A가 제일 큰 원소가 제일 왼쪽이나 제일 오른쪽에 없으면 이걸 못 만드는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제일 끝에 제일 큰 원소가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뒤집어서 뭐든지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끝에 제일 큰 원소가 있는지만 파악을 해서 그 나머지를 뒤집어서 출력하면 돼요. 이거 말고도 답이, 그러니까 그 유효성 검증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일 큰 수가 제일 끝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거 말고도 이 나머지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이 뒤집으면 된다를 가지고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맨 오른쪽 그 제일 큰 수가 맨 오른쪽에 있는 경우랑 맨 왼쪽에 있는 경우를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전 그냥 그 맨 왼쪽에 있으면 그 수열을 한번 뒤집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답을 구한 다음에 수열을 다시 뒤집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맨 왼쪽에 있는 경우랑 맨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답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직관을 통해서 한번
답을 만드는 그런 문제고요. 이런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트리의 트리의 어떤 간선의 길이를 정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는 그림을 좀 갖다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루트가 있는 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루트가 있는 트리에서 어떤 퍼뮤테이션이 하나 있어요. 퍼뮤테이션이 하나 있을 때 퍼뮤테이션 순서대로 여기가 1, 이거 근데 사실 노드 번호랑 퍼뮤테이션 번호랑 사실 노드 번호란 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노드 번호는 결국 퍼뮤테이션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노드 번호란 게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거 좀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냥 퍼뮤테이션 번호로 이걸 덮어 씌워 놓을게요. 1, 2, 3, 4, 5. 다시 그려야지. 1, 2, 3, 4, 5 이렇게 그 퍼뮤테이션 순으로 이런 새로운 트리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 퍼뮤테이션 순으로 그 거리가 그러니까 루트로부터의 거리가 퍼뮤테이션 순으로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때 우리는 이 루트로부터의 거리를 퍼뮤테이션 순으로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 간선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그 루트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단조 증가하길 바란대요. 단조 증가하길 바라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의 거리를 0이라고 하면 여기는 0보다 큰 뭔가여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0보다 큰 뭔가여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1을 준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들어가게 되겠고 여기도 그리고 또 세 번째인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으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에도 뭔가 1 이상인 뭔가를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긴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루트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퍼뮤테이션 순서대로 되게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3, 4, 5 순으로 되게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때 그 간선의 길이들을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은 우리는 노드가 최대한 20만 개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20만 개까지 들어오면 그 간선의 길이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이걸 좀 다닥다닥 붙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게 늘어나는 경향이 n 제곱 정도 된다 그러면 그 20만이면 그 한 2의 10제곱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10의 9, 2의 10제곱이 아니라 10의 10제곱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10의 9제곱 안쪽으로 답을 내야 되는 거에 그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하면 작게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가능한지 어떤지를 좀 따져야 되죠. 일단 가능한지 어떤지를 먼저 따져볼게요. 가능한지 어떤지를 따지려면 우리는 나중에 오는 게 항상 먼저 오는 것보다 더 커야 한다라는 조건이죠.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만들 수 있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퍼뮤테이션이 1, 2, 3 이런 식으로 맨 위에 1이 있고 그 밑에 더 큰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위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이 있고 1이 있으면 이미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이거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다는 게 보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크면 못 만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것보다 작으면 항상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다. 그리고 3, 5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임의의 값, 3까지 가는 임의의 값,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5까지 가기 위해선 플러스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y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여기 y에다가 어떤 값이든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값이든 넣어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그 x이면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니까 x 플러스 2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 번호가 ti가 그 거리를 d라고 하면 di가 되도록, 정확히 플러스 1이죠. 왜냐면 원점까지의 거리는 0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거리와 그 노드 번호가 정비례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검증하냐면, 우리는 항상 위에 있는 게 그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 임의의 원소를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고요. 그러면 그 여기까지의 거리보다 여기까지의 거리가 항상 큰데, 우리는 이걸 하나 이어붙일 때 우리는 항상 밑에 있는 걸 먼저 결정하고 위에 있는 걸 결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 있는 걸 먼저 결정하고 위에 있는 걸 결정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위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더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랑 위배되죠. 일단 그렇게 되는데, 만약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위에 있는 걸 먼저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가 뭔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 간선을 처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간선을 그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값을 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pi는 di 플러스 1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순열에서의 번호가 거기까지의 거리랑 정비례하도록 이렇게 정확히 맞도록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만 노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위에서부터 만들면서 여기랑 여기랑 이것들의 그 거리를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출력하면 됩니다. 일단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트리를 다뤄본 적이 없으면 좀 간단치는 않은데, 이게 되게 트리를 연습하기 좋은 그런 기초 연습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그러니까 간선의 길이를 저장하는 배열이랑 원래 순서를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어서 그 순서 순으로 집어넣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노드가 몇 번 노드 밑에 위에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트리 원래 번호랑 퍼뮤테이션이랑 사실 이 원래 번호라는 게 되게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 4, 1, 2, 5가 아니라 그냥 원래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트리였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생각하기 편한데, 그걸 한 번 일부러 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트리 위에서 한번 퍼뮤테이션이 있고 그 퍼뮤테이션에 따라서 그 노드가 재배열되는 걸 한번 꼬아놓은 것 때문에 좀 구현이 까다롭긴 한데요. 한번 이런 식으로 노드 순서를 바꾸는 건 되게 자주 쓰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한 번쯤 연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D번의 해설이었고요. 다음 문제 2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문제 2원 같은 경우에는 Escape the Maze 이 문제는 일단 2원이랑 2투가 좀 다른 문제인데요. 2원이랑 2투를 좀 따로 설명해 볼게요. 2원은 사실 2원이랑 2투랑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한 문제인데 그 문제의 질문만 달라요. 보면은 그 블라드가 이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미궁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블라드는 이 1번의 루트에서 시작을 하고 그 블라드의 친구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런 노드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턴에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한 턴에 한 칸씩 움직이는데 블라드나 친구들이 블라드가 여기서 어딘가로 움직여서 리프노드까지 친구들한테 안 잡히고 갈 수 있으면 블라드가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잡히면 블라드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블라드가 두 턴 만에 갈 수 있는데 그동안 친구들이 못 잡아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블라드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트리 DP라고 하는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은 여기 그 깊이를 하나하나 표기를 해놓을게요. 여기는 깊이가 0이고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D는 0부터 D는 3까지 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프 노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리프 노드 중 적어도 하나의 블라드가 도달할 수 있으면 그러면 블라드가 이기는 거고 만약에 도달할 수 있는 리프 노드가 없으면 그러면 블라드가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이 상태에서 왼쪽 서브트리에 대한 문제랑 오른쪽 서브트리에 대한 문제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왼쪽 서브트리에 이런 노드가 하나 이상 있거나 오른쪽 서브트리에 이런 노드가 하나 이상 있으면 블라드가 이긴다라는 조건으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면 그 왼쪽에 대한 문제랑 오른쪽에 대한 문제로 나뉘죠. 오른쪽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오른쪽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보면은 우리는 이 6이라는 점에 블라드가 갈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6이라는 점에 블라드가 일단 갈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돼요. 근데 갈 수 없어요. 왜냐면 갈 수 있는데 가자마자 잡혀요. 네, 갈 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6은 리프노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그 블라드가 여기를 간다. 그러면 그 D는 2에 있는 3에 있던 친구가 여기로 오죠. 그래서 블라드가 져요. 그래서 이쪽 서브트리는 그 블라드가 못 이긴다. 따라서 이쪽 서브트리의 결과에 따라서 답이 정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블라드가 이걸 못 이긴다는 걸 검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6번 노드에서 있는 서브트리들 중에서 그 친구가 있는 어떤 친구 D는 2에 여기 친구가 있죠. D는 2에 있는 친구가 블라드가 D는 1에 못 가게 막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거리의 절반 이하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래서 그래서 블라드가 여기에 가자마자 친구가 여기 바로 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되게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i가 곱하기 2가 이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이걸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것도 바로 반대네. 그러니까 그 이 가장 얕은 그러니까 그 서브 트리를 전부 따져봐서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친구가 여기에 올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의 2배만큼 이하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브 트리를 이쪽을 따져서 그 있는 친구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누군지를 따져서 제일 위에 있는 게 D는 2에 있네. 그럼 D는 2에 있는 이 친구에 의해서 여기는 못 가는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은 블라드가 못 가는 노드예요. 그러니까 6을 못 간다는 건 그 밑에 있는 노드도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은 블라드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쪽을 봐야 되겠는데요. 7은 갈 수 있어요. 왜냐면 7은 그 D는 2인 다른 친구가 없기 때문에 7은 갈 수 있어요. 그럼 7은 갈 수 있으니까 그 왼쪽 문제랑 오른쪽 문제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2에 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2는 깊이가 2예요. 그리고 여기 깊이가 3일 때 여기에 있던 친구가 블라드가 2에 가면 여기로 잡으러 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못 가요. 그래서 이쪽은 또 못 가게 됐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면 7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4에 갈 수 있나? 4에는 일단 7에 갈 수 있었으면은 그 7이랑 4랑 다른 쪽에서 이렇게 잡으러 올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4에서 오는 친구가 없어요. 그럼 블라드가 여기 두 턴 만에 가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블라드가 4를 통해서 탈출하는구나. 그래서 이 답이 예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조금 복잡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저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인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서브트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제일 얕은 게 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6번 노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여기는 여기 그 이 각각의 친구들을 이렇게 마킹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서브트리에서 제일 얕은 곳에 있는 친구가 몇에 있는지 여기는 3에 있죠. 얘는 2에 있죠. 그리고 여긴 친구가 없죠. 그러면 이 위쪽 서브트리는 이 중에서 제일 얕은 곳에 있는 친구가 2에 있어요. 그죠? 여긴 3에 있죠. 여기도 3에 있어요. 여기는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마킹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킹 된 거에 따라서 블라드가 갈 수 있는 노든지 없는 노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라드는 이 지도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여기는 깊이가 1인데 여기에 올 수 있는 다른 친구는 깊이가 3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긴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올 수 있는 다른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서브 트리의 깊이를 위로 올려서 그 블라드가 갈 수 있는 경로를 하나 이상 확보를 하는 문제로 변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 2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과정이 조금 복잡했죠. 그리고 그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재기호출을 통해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재기 함수를 돌려서 서브트리에 대한 함수를 돌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함수를 돌려서 이거에 대한 함수의 결과값을 여기로 가져오면 우리는 그 전체 중에서 제일 얕은 거를 가져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 원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 이 원 같은 경우에는 yes, no만 출력하면 되거든요. E2가 되면 조금 문제의 조건이 바뀝니다. E2에서는
E2에서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에서는 블라드 입장에서 탈출할 수 있냐 없냐를 따졌죠. 근데 E2에서는 탈출할 수 있냐 없냐를 일단 따져놓고 탈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친구들 중에 몇 명이 나와 있어야 블라드의 탈출을 저지할 수 있는가를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몇 명이 나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이 나와 있어야 블라드의 탈출을 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 2는 출제가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드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친구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또 따져요. 그리고 만약에 친구가 없는 경우, 없는 쪽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블라드의 승리죠. 블라드의 승리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블라드의 승리가 아닌 경우에 그 이쪽 서브트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친구가 몇 명 동원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이쪽 서브트리를 트리를 커버하기 위한 친구의 수랑 이쪽 서브트리를 커버하기 위한 친구의 수를 합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블라드가 여기 6번에 못 가게 했다. 그러면 그 6번에 블라드가 못 간다면 그 6번 밑에 있는 노드에는 전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서브트리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촘촘히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명이다. 친구가 한 명 필요하다. 여기가 한 명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이 서브트리를 다 처리를 하는데 친구가 두 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딘가에서 올라와서 여기를 점령할 수 있으면 어떤 친구가 여기를 점령할 수 있으면 그 친구 하나만 있어도 여기서 올 친구랑 여기서 올 친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따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친구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 합을 구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노드 자체가 점령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입니다. 이렇게 그 아까 그 구조를 변형을 해서 각 노드들이 그 친구가 몇 명이 필요한지를 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각 노드는 그 몇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그 X명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친구가 몇 명 있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블라드의 승리, 그러니까 이쪽은 블라드의 승리다. 라는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쪽 예를 들어서 이런 루트 같은 경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루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가로막아서 위쪽 노드를 점령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러면 8번 노드 예를 들어서 이쪽도 8번 노드만 가지고는 승리 조건인데 이렇게 3번에 있는 친구가 이 위쪽 노드를 점령해서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 노드들 중에서 위로 올라와서 점령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러면 그 이쪽이 승리 루트라도 여기는 전체 합이 1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답을 아래에서부터 채워가는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F보다도 좀 어려운 편이었죠. 문제는 이 문제를 푸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서브트리 자, 좀 서브트리마다 그 아래쪽 서브트리를 재기호출을 통해서 체크를 해주고 그 체크한 결과값에 따라서 여기가 뭐 실패했는지 아니면 뭐 몇 명으로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몇 명이면 여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떨어지는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만약에 한 명이 와서 여기를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여기에 답은 한 명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일 위쪽까지 올라가서 제일 맨 위에 있는 노드에 답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2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쉽지 않았죠? 저도 좀 오래 걸렸는데요. 이거 푸느라 시간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이번 대회.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ATM과 학생들인데, 이 문제는 그 ATM을 설치를 한대요. 근데 ATM이 어떤 그 정해진 시간 동안만 켜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그 마이너스는 돈을 빼려는 거고, 플러스는 돈을 넣으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작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ATM을 켜놓겠다라고 정해 놓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는 게 제일 오래 켜는 걸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 조건이 뭐냐면, 처음에 ATM에 돈이 이렇게 S만큼 있어요. 근데 S만큼 있는데 그 S가 음수가 아니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S가 음수가 아니도록 제일 오래 켜놓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n이 20만 정도 되기 때문에 모든 시작점과 모든 끝점을 다 따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 문제는 몇 가지 정도 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그 프라이어리티 큐 아니면 그 셋을 사용해서, 셋이나 아니면 뭐 프라이어리티 큐를 사용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좀 투포인터로 푸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일단 여기서는 그 셋이나 프라이어리티 큐를 사용하는 방법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이너스 16, 12, 2, 마이너스 6, 8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 돈을 넣고 빼는 일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딘가를 기준으로 그 ATM에 들어있는 돈이 이렇게 마이너스 16, 2, 마이너스 6, 8 이런 식으로 오르내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여기서 어느 시점에 돈을 넣느냐, 그러니까 ATM을 어느 시점에 켜는가를 그 이 XY 좌표 위에서, 이 좌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걸 그 예를 들어서 0, 콤마 0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6만큼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서 켜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6, 1 이런 식으로 그 돈이 얼마 있냐랑 그리고 그 맨 앞에서부터 몇 번째냐를 가지고 이렇게 좌표를 쫙 찍어봐요. 그러면 그걸 좀 더 찍어보면 마이너스 14, 2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 3이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2,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좌표들을 쫙 찍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좌표들은 일단 0,0은 없어요.
왜냐면 첫날 켜는 거 첫날 켜면 그날은 안 꺼져야 되기 때문에 0,0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몇 개의 좌표들이 있고 그 몇 개의 좌표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이너스 16에서 ATM을 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마이너스 16에서 ATM을 켜면 돈이 처음에 6이 들어있죠. 그러면 어, 좀 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마이너스 16에서 ATM을 켜가지고 여기에 있는 돈이 다 털리려면 그러려면은 그 ATM에 있던 돈이 몇 가지 내려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26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 이 그래프에 있는 이 좌표들은 그 상대적인 값이거든요. 그래서 상대 좌표가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 좌표가 16일 때 돈을 처음 넣었으면 그게 다 털리려 마이너스 16일 때 그 ATM을 켰으면 이게 다 털리려면 마이너스 26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6이 만약에 되는 지점이 오면 그러면 우리는 이 프라이어티 큐에 있는 좌표들을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좌표들 중에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최고점에 돈을 넣은 것부터 빼요. 그래서 이 프라이어티 큐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그 최고점에 넣은 게 맨 위에 오도록 프라이어티 큐를 만들어서 그 한 점 한 점 지나갈 때마다 지금 그때 빼야 하는 것들을 빼야 하는 점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30이면 그 마이너스 20보다 큰 건 다 빼야 되죠. 그런 식으로 그 큰 점부터 이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항상 ATM 여기 남아있는 점들이라는 건 그동안 오르내리는 동안 살아남은 점들이죠. 그러니까 돈을 넣은 이후로 그 뒤로 오르내리는 동안 살아남은 점들이죠. 그 살아남은 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언제 빠지는지를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어떤 점이 몇 번 언제 들어가서 언제 빠지는지를 빼내면서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빼내면서 만약에 마이너스 16,1이 만약에 5번에서 빠졌다. 그러면 그 5번에서 빠졌으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살아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16에서 들어갔던 게 뭐 1,4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들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면 언제 빠진다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구간들을 모두 얻어서 그 중에 제일 긴 걸 출력하면 됩니다. 조금 조금 그렇게 좋은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처음에 돈이 0이 처음에 그 좌표를 0,0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돈이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 돈이 얼마일 때 여기 ATM을 켰는지를 하나하나 기록을 해요. 그렇게 기록을 해서 그 ATM을 꺼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원래 들어와야 했던 돈보다 S만큼 내려가는 상황이죠. 잔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프라이어티 큐에서 빼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번 대폭락 한번 해서 대폭락이라는 건 그 노드를 다 빼야 되거든요. 결국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간까지 켜놓고 나서 노드를 여기 있는 걸 다 빼야 되기 때문에 대폭락을 하나 더 넣어두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 15제곱 정도 넣어가지고 이미 들어있는 거 다 빼면 편해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트리를 다루는 것보다 좀 편한 분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게.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나왔던 문제를 A부터 F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 G는 어떻게 끝난 지 2시간쯤 됐는데 왜 그대로지? 푼 사람 수가? 네, 뭐 여기까지. 나는 질문들이 있을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다음번 콘테스트를 언제쯤 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내일 있는 저 콘테스트를 안 할 것 같거든요. 내일 있는 그 오후 8시에 있는 콘테스트는 솔직히 오후 8시는 좀 솔직히 좀 오후 8시는 좀 너무 이르지 않나요? 잘 모르겠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등록은 해놔야지. 그리고 아니 솔직히 대회는 23시 35분에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그렇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